자, 8.15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고요. 독립을 하기 전까지 몇 번의 회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카얄 포무미,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선언, 모스크바, 이거는 광복 이후에 모스크바 삼국회의, 그 다음에 미소 공동위원회, 이런 순서로 회담이 있었는데요. 자, 카이로 회담에서는 독립을 최초 약속했고, 얄타 회담에서는 얄밉게도 소련이 참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분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이렇게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 포츠담 선언에서는 독립을 재확인했었고, 그 다음에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복을 축하하는 시민들. 자, 그래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 여운형의 모습이 되겠고요. 여운형 선생님이 엔도 부총독을 만나서 미리 광복을 준비하고 있었고,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게 되고요. 광복을 하고 있던 와중에 소련이 북한으로 들어오고 미군이 남한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포고령을 반포하기도 하죠. 그래서 미국의 포고령은 너희들은 내 말만 따르고 니들 단체 다 인정도 안 하고 공용어는 영어로 한다는 둥, 이런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미군정이 들어오게 되고, 소련은 북한으로 들어오면서 독립을 축하합니다. 자, 우리 같이 잘해봐요 라는 포고령을 들고 북한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38도 선이 38도까지만 소련이 들어오게 되고, 그 밑으로는 미국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38도로 딱 나눠서 들어오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 해방되자마자 38도 선으로 딱 끊어갖고 들어오는 게 좀 이상하니까 요 얄타 회담에서 38도로 미리 협상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확인된 건 아니지만. 자, 이렇게 광복을 하는 와중에 자, 모스크바 3상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결정이 났냐면 미국, 소련, 영국, 중국 4개국의 5년 이내 기한의 신탁 통치를 한다라는 결정이 여기에서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막 독립을 했는데 최대 5년의 신탁 통치를 받아라 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제 우리가 독립을 해갖고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미국이 들어오고 나서는 독립단체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김구 선생님도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게 되고, 요 여운형 선생님의 요 단체도 권준희도 인정을 하지 않죠. 그러니 화가 좀 기분이 상하죠. 포고령도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우리가 신탁 통치를 또 당할 수 없다. 그래서 반탁 운동을 펼치게 되는 세력이 있고, 반탁을 펼치게 되고요. 좌익 세력은 최대 5년이니까 그동안 우리가 준비해서 나라를 잘 만들자. 그래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를 지지하면서 분열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좌익 세력이 사회주의자들이 찬성을 하게 되고, 우익 세력들이 반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었다. 자, 이렇게 민족은 분열이 되게 사상적으로 좀 반으로 갈라지고 있었고, 찬탁과 반탁으로 갈라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런 와중에 정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통치하는 정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1차 미국 소련 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합의를 하죠. 그래서 소련은 신탁주의에 찬성하는 친구들만, 찬탁하는 친구들만 투표를 하자. 미국은 아니다, 다 하자. 이런 대립이 있었던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주의 세력이 신탁 통치를 찬성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친구들만 선거를 하게 되면 한국 정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그러니까 소련의 뜻대로 사회주의자들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게 되니까 소련은 그것을 원했고, 미국은 어림없는 소리지 그게 말이 되냐 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됩니다. 결렬이 되니까 자, 이승만이 정읍에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미소 공동위원회가 다시 재개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남한에서만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 실질적으로 분단을 하자는 이야기죠. 본인만 정권을 잡기 위해서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김구 선생님도 같이 반탁운동을 하다가 이승만이 이 정업 발언을 하니까 뭐야 하면서 손을 확 놔버리고, 거의 이승만하고는 이렇게 척을 지게 되는 것이죠. 김구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들 이 분단에 대해서 누가 입 밖으로 이렇게 꺼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상이 다르다고 해서 니들 찬탁했지? 니들 사회주의자들이지? 네, 미소공동위원회에서 협의가 안 되니까 니들끼리 살아. 우리는 우리끼리 따로 살게. 자, 이승만의 이런 발언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분단을 주장했던 사람이 되겠고요. 자, 이것으로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우리가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들이 같이
합치자, 힘을 합치자, 좌파와 우파 합치자 그래서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하게 되고요. 중도좌파 여운형, 중도우파 김규식 선생님 중심으로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미군정도 이것을 좋아했고, 미군정은 여운형 선생님과 김규식 선생님을 둘 다 그래서 좌우합작 친원칙을 발표를 합니다. 일단 뭐 같이 합치고 뭐 하자. 좌우합작 친원칙 여기 나와 있고요.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뭐 민주주의라는 것은 뭐 사회주의자들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이름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해서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민주주의, 국민이 주권을 갖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 미소공동이행위원회를 빨리 속개하자. 토지에 대한 것들은 약간 조금 애매하게 남겨놓고, 무상으로 몰수할 건지 유상으로 몰수할 건지에 대해서 뭐 하다가 유상 몰수, 뭐 무상 분배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죠. 돈이 어디 있어갖고 유상으로 몰수하고 무상으로 나눠주나요?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반민족 친일파들은 처리한다. 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때 미국과 소련이 냉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를 하고, 공산주의자들하고는 내가 상종을 안 하겠다 라고 하니까, 이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이런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가 돼버리고 냉전이 시작돼버리니 대화가 안 되는 것이고요.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바로 헤어져 하고 그냥 끝내버렸죠. 무슨 협상의 의지가 없었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어떡합니까? 아니, 유엔 총회에 이제 넘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엔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인구비대로 투표를 해라 라고, 47년에 인구비대로 투표를 해라 라고 결정이 되었고, 2년 동안 우리는 자본주의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좋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됐단 말이죠. 남쪽 사람들은. 그런데 남쪽이 또 인구가 많아요. 북쪽보다 남쪽이 인구가 항상 많았잖아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소련이 불리하다. 이게 자본주의로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우파가 정권을 다 잡을 것 같으니 소련에서 입국을 거부합니다. 북한에 선거위원단이 입국하는 것을 거부해버리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투표하지 않아. 니네 유엔 총회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니, 그러면 가능한 데서만 해 하면서 남한 단독 선거를 결정하게 되죠. 남한에서만 단독으로 선거를 하면 북한은 북한대로 할 것이고, 그러면 그게 결국 분단이라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됐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난다 라고 생각했던 김구 선생님은 계속 김일성한테 우리 협상해야 되지 않겠냐, 협상하자 라고 했는데, 김일성이 쭉 미루다가 5월달에 선거해야 되는데 그 4월달에 오라고 해가지고 김구 선생님이 4월달에 가서 우리 뭐 선거하지 말자 해서 50 총선거에 김구 선생님은 불참하게 되는 거죠. 불참하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나 선관위에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했고, 결국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죠. 국회의원도 그때 선출이 됐고, 그런데 그 전에, 선거하기 전에 4월 3일에 제주 4.3 사건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 4.3 사건에서 선거구 2개가 불타서 원래 200명을 뽑아야 되는데 198명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게 됐고,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죠. 요 4.3 사건도 굉장히 슬프고 아픈 역사이죠. 좌파로 다 몰아서 이 제주도의 시민을 3만여 명이 학살당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사회주의자들이 교란시키기 위해서 파견이 됐었다. 그래서 남한의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좌파 세력들이 내려와서 제주도에 숨어들어서 방해하려고 했던 그런 폭동이다 라고 해서 시민들까지 무차별하게 사살을 했던 그런 사건이 되겠고요. 여수 순천에 있는 군대를 제주도로 가서 얘네들을 진압해 라고 했는데, 여수 순천에서 어떻게 국민을 진압하죠? 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 여수 순천 사건이 되겠죠. 여수 순천 사건도 있었고, 이런 제주 4.3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좌익 세력이 일부 가담을 했으나 무고한 그 시민들이 엄청 많은 희생을 당했었던 그런 사건들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 48년 50천 선거를 통해 재헌국회가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헌법을 만드는 국회죠. 재헌국회. 이때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 재헌국회만, 최초의 국회만 임기가 2년, 대통령은 4년 재임 가능하다. 한 번 재임 가능한 헌법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9월 9일에 북한 정권이 수립이 되죠. 김일성은 분단의 책임을 떠안기 싫으니까 일단 남한에서 먼저 만들어, 그 다음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그런 프레임으로 갈게 라고 하면서 분단의 책임을 남쪽에 떠넘기고 8월 15일 이후에 정권을 수립하게 되죠. 아까 얘기했던 여수 순천 사건이 10월 달에 일어나게 되고요.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 승인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때 당선이 무소속이 엄청 많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소속 의원이 많이 당선이 되었고, 이때에 요게 대한촉성국민회가 이승만 당이 되겠고요.
뭐 세력이 컸으나 그만큼 뭐 인기는 있지 않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승만은 기록했을 때 세력이 크지 않았으나 김성수, 송진호 같은, 김성수는 친일파인데 요 사람들과 같은 친일 세력을 좀 흡수를 해서 세력을 좀 키웠죠. 이 사람들이 처음에 김구 선생님을 찾아갔으나 김구 선생님은 친일파들하고 좀 손잡기는 좀 그렇고 나는 친일파 처단을 확실하게 할 겁니다 하니까 이쪽으로 붙었더니 뭐 좋다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세력을 합쳐서 힘을 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 초대 대통령을 하게 됩니다. 자, 친일 청산과 청산 노력이 있었나? 농지개혁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노력, 법을 집행하고 반민특위를 결성했으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를 조직을 하고 이 친일파들을 체포했으나 이 노덕술, 고문기술자죠. 최린, 김현수 이 사람들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민특위를 친일경찰이 습격을 해요. 습격을 하고 다 풀어줘. 그 다음 집행정지를 하고 다 석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친일파 처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엄청난 큰 잘못이죠. 일부러 이 친일파들과 결탁을 하고 친일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또한 그들의 권력을 받기 위해서 처단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정말 큰 약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반민특위를 해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일파들은 친일 행각을 했던 사람들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서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을 쓰면서 권력을 누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운형 선생님은 좌우합작 운동을 하시다가 암살당하죠. 암살을 당했고 그래서 좌우합작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었다. 자, 그리고 김구 선생님은 1949년에 선거 1년 뒤에 안두희라는 청년한테 암살을 당하시고 안두희라는 사람한테 암살을 당하시죠. 그리고 총으로 쏜 다음에 헌병경찰이 바로 데리고 와서 헌병들이 이 사람을 보호해줍니다. 그러면 누가 시켰을까요? 군인들이 보호해주고 금방 풀려나죠. 김구 선생님 암살을 했으나 금방 풀려났고 결국 뭐 군납업체를 하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박기서라는 운전하시는 분이 정의봉을 들고 가서 안두희를 추적해서 때려서 김구 선생님의 복수를 해줬었죠. 그래서 안두희는 죽게 됐고, 자, 농지개혁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이후에 가장 국민들도 원했었고 가장 잘 돼야 되는 것이 농지개혁과 친일파 처벌이에요. 이 해방되자마자 이 친일파 처벌을 하려고 했으나 실패했고 농지개혁은 유상몰수 유상분배, 저기 북한은 공산당이니까 무상몰수, 공짜로 뺏어서 공짜로 나눠주는 무상분배를 했었고 우리는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했었다. 3정보 이상의 농지는 정부가 사들여서 그것을 판매를 했었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뭐 문제 나오진 않지만 유상몰수 유상분배였다. 그리고 이런 집가증권을 발급했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런 토지개혁 이후에 소작농들이 남의 땅에서 농사짓는 사람들보다 자기 땅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아졌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북한 정권의 수립, 북한도 정권을 아까 9월 9일 날 수립을 했었고 김일성이 자신의 반대하는 세력을 하나 둘씩 처단해 나가다가 결국 독재 정권으로 가게 되었었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 강의에 들어갈 장면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했었고 얼마 안 있어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신탁통치를 결정을 했었고요. 신탁통치가 발생이 되니까 어떤 일이 있었죠? 찬탁과 반탁이 서로 싸우는 일도 있었고 그러다가 미소공동의회가 의회에서 소련은 사회주의 찬탁하는 사람들만, 미국은 모두 다 선거를 하자라고 했는데 결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 정읍 발언을 하고 나니까 위기의식 때문에 좌우 합작 운동도 있었다. 그 다음에 50촌 선거도 있었고 4.3 사건도 있었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요 가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방금 이야기한 것이고요. 이 중에서 고르면 되겠네요. 자, 1차 미소공동위원회 이거 있었죠. 카얄포 모미 할 때 여기 미가 여기 있는 모스크바 3상 회의 다음에 있었던 일이 되겠고요. 발췌개헌안 이건 아직 안 배웠지만 정권 수립 이후에 개헌 헌법을 바꿨던 일이 되겠고요. 50총 선거 실시 이게 되겠죠. 디귿 50총 선거를 실시했고 헌법을 공포했죠. 인천 상륙작전은 6.25 전쟁 때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디귿. 자, 가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엔이 한국임시위원단이 참가한 가운데 역사상 최초의 보통선거 50총 선거를 이야기하겠고 김구 선생님은 여기 참여하지 않았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198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된 그런 투표가 되겠습니다. 발췌개헌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되겠고요. 재헌국회, 헌법을 만드는 국회가 선출되었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고르시오. 김규식, 우파, 중도 우파였던 김규식은 북행에 대해서, 북한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나와 김고 선생님은 우리 손으로 조국을 통일시켜야 한다는 데서 남북협상. 이승만의 정업 발언이 있은 이후에 위기를 느껴서 김규식과 영영 선생님께서 좌우합작위원회를 열었고, 그 다음에 남북협상을 위해서 김구와 김규식이 북한의 김일성을 만나러 갔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죠. 시대로는 광복 이후에 50총선구로 재헌국회 출범 이전인 이때가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